결국에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냐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수준이 미국을 갖다가 많이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해서 4조 달러를. 안녕하세요, 이슈톡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의 핫 이슈죠.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캣과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6월 달에 미국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갖다가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14% 급락을 했죠. 참 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앞둔 상황에서 테슬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는 무엇일까요?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이 스스로 도심을 주행하는 완전 자율택시를 말을 합니다. 이걸 구현하려고 하면 적어도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의 기준이 있는데요. 레벨 4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단순 보조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레벨 3부터는 특정 조건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진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즉, 차량이 지정된 지역 안에서 전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가 대표적이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센서 퓨전이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HD 맵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보택시가 정말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굴러다니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성숙이 돼야 되죠. 아무리 자율주행이 좋다고 해도 사고가 한 번 난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즉,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규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머리 아픈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규제 환경, 어떤 법적인 부분이 완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인프라죠. 차가 다니는 전용차로 충전소, 이런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정부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운행에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자 수용성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운전자 없는 택시 무서워서 누가 타겠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소비자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술과 제도, 사회인식이 함께 가야지만 상업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냐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수준이 미국을 갖다가 많이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이미 따라잡고 있고요. 상업화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규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단위로 이게 정비가 돼 있거든요. 베이징이나 우한, 선전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무인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연방이나 주별로 법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규제 환경도 다릅니다.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가 지금 느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입니다. 기술이냐 규제냐, 이 경쟁에서 중국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같이 이런 선상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옛날부터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맥킨지 등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해서 4조 달러를 갖다가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5,5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시장이죠. 성장률 또한 엄청 빠르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천억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역시 큽니다. 최대 7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큰 시장이 될 수 있을까? 예, 고민 좀 상상을 갖다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속도, 규제의 유연성,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 등을 감안해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미국보다 더 빠르게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대부분이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두의 아폴로, 포니 AI 같은 경우에 이미 도시 기반 상업화를 갖다가 어느 일정 수준 이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까지 가세가 된다고 하면 기술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로보택시 기업들 무엇이 다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라고 하는 독자 OS를 기반으로 차량과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NPD로 봤을 경우에는 18,000마일을 현재 달성하고 있는데요. NPD가 왜 안정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걸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PD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 더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주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18,000마일이라 하면 29,000km로 환산이 되거든요. 이거는 지구 둘레의 4분의 3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가 한 415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35회를 왕복하는 거죠. 정말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10개 도시에서 바이두는 무인 상업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NPD 같은 경우에는 25,000마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중국의 그 수준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갖다가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부터 웨이모, 포니 AI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전략별로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결국에 수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웨이모에서 강조하고 있는 NPD 수치 모두 궁극적으로는 돈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행 단가 대비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 택시가 1마일당 1달러에서 2달러를 버는 구조입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없으니까 이런 인건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거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버느냐? 소프트웨어에서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지금 12,000불 이상의 그 돈을 받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웨이모, 바이두,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식으로 지금 수익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B2C의 승인 요금, B2B의 물류 운송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내려고 합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교통 플랫폼과 연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니 AI,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로보택시 회사죠. 그건 기술 라이센싱을 통해 가지고 수익화 방식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놓고 봤을 경우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게 테슬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데요. 결국에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30년 테슬라에 대한 기업 가치를 얘네가 측정을 했는데 8.4조 달러라고 하는 높은 수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 90%가 어디에서 창출이 되느냐? 로보택시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공격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른 IB의 자료를 보니까 2025년 현재 그 기업 가치를 1.4조 달러로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2% 정도는 로보택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B나 시장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익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향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동시에 총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면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좋은 진입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겠죠.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현재 존재합니다. FSD의 안정성 검증, 그리고 미국 내의 규제 환경,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 속도, 이런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장기적인 성장성과 그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고 하면 재평가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로보택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다 먼저 수익 구조를 완성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술과 시장 그리고 기업의 본질을 깨뚫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